인간의 안전에 관한 특성.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정보 처리 특성과 산업재해, 불안전 행동, 휴먼 에러의 예방, 인간관계, 생리적 특성과 안전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정보 처리 특성과 산업재해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인간 결함, 효율적 화법, 의사소통, 인간관계와 조직을 이해하여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및 조직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로 인한 야간 근무자의 안전과 수면의 영향과 문제 및 해결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인간의 정보 처리 특성과 산업 재해. 먼저 작업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정보란 말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안전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신규 채용자나 작업 내용 변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작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작업 시작 전에 실시하는 미팅이나 회의에서 확인되는 작업의 진행 방법이나 순서도 안전에 관해 중요한 작업 정보이죠. 교육 내용이나 작업 요령, 작업 순서 등은 기본적인 작업 정보로서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이해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필수 사항인데 특히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와의 불명확한 대화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내국인끼리의 언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작업의 실시 계획, 사양, 순서, 확인, 연락 방법 등이 명확하게 되지 않거나 각 작업자에게 철저하지 못해 오해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인적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정보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 각각의 마우스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불안전한 행동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자가 나름대로 일을 잘 해보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부족으로 인한 오류나 실수에 의해 불안전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적 오류의 근본 원인으로 지식의 부족, 기능 미숙, 실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전 행동은 크게 에러와 위반의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각 마우스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에러는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 개인의 정신적 혹은 물리적 행동을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실수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런 불안전 행동은 대부분의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에러의 종류에는 기술 기반 에러, 결정 에러, 그리고 지각 에러 등이 있습니다. 위반은 안전을 위한 규정이나 규칙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말하며 조직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불안전 행동의 예측과 예방은 관리자에게나 연구자에게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 위반에는 일상적인 위반과 예외적인 위반 등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대한 에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은 에러를 피할 수 없으며
에러를 피하고자 하는 노력 그 자체가 더 많은 에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적 요인 연구가들은 에러를 거부하기보다는 에러 자체를 인정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불완전 행동의 유형을 그 배후 원인에 따라 미숙련자의 오류, 숙련자의 실수, 불성실한 태도와 의욕 저하로 인한 규정 위반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마우스를 클릭하여 불완전 행동의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신입 근로자들은 새로운 현장의 업무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여 취사 선택하고 단기에 기억한 것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고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한지 망설이게 되며 확인하는 시간이 늦어져 정해진 시간에 조작이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서둘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조작에 혼란이 생기고 불필요한 긴장을 하게 되며 정신적 피로가 높게 되어 실수를 쉽게 범하게 되죠. 숙련자는 작업 내용과 절차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새롭고 낯선 일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만 익숙한 일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뇌의 특성이기도 한데 어떤 일을 처음 할 때에는 뇌의 각성 수준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모량도 많은 반면 그 일에 능숙해지고 나면 상대적으로 뇌의 각성 수준이 낮아지며 적은 에너지로도 익숙하게 동일한 수준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죠. 몸에 익숙한 조작을 하게 될 때는 기억의 조합이나 대응 조작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기억의 생략이나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억이 틀리게 동작할 위험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련자가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은 중단 회로가 갖는 위험성이지요. 한편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잡념이나 공상이 마음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불성실한 작업 태도와 의욕 저하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전 행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 조직 차원에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와 교육,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규정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제도의 마련과 시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안전규정의 엄격한 시행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해나 사고가 났을 때 개인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평소의 사소한 불안전 행동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할 때에도 의욕상실이나 태도 불량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적성에 따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원들의 불만이나 고충을 들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간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란 개개인의 근로자들이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만족을 얻으면서 협동하여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을 만들어 종업원들을 전체적으로 융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그림은 인간관계의 기능을 쉽게 설명한 것인데 모든 근로자가 가지는 3대 욕구인 경제적 만족, 정신적 만족, 사회적 만족을 충족시켜줌으로써 협동적이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종업원들을 융합시키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란
기업의 목적을 향하여 종업원 전체가 힘을 합해 일하는 것이며 관리자의 업무는 개개인의 종업원이나 그룹을 이러한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종업원 개개인의 생산성 향상은 기본적으로는 인간관계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특히 종업원의 작업에 대한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에서부터 인간관계론이 출발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을 살펴보면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적이고 사기가 높은 직장을 만들어 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을 발전시켜 경영자는 이윤을 올리고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해 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를 전개해 나갈 때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동기부여, 개인차, 상호이익, 그리고 인간적 존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직장의 성격과 인간관계와 직반장의 역할, 인간관계와 작업자의 역할,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알코올과 약물 문제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해보세요. 직장이란 경영조직의 하위 집단이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의 일부를 보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요구에 대응하여 기능을 발휘하고 거기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은 조직인으로서 행동할 것을 기대하여 보수를 얻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거기서 일개 생활체로서 매일매일을 보내죠. 직장에서의 생활에 비중을 두는 방법에는 개인차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본위주의를 중시하는 사람과 직장이란 집단에서의 생활을 중시하는 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은 공식적인 조직으로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조직의 제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의 비공식적인 인간관계의 복잡함이나 또 그 영향이 공식적인 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반장이란 몇 사람의 부하나 그룹 멤버와 함께 그 현장 제일선을 담당하여 일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일이 잘 되어가도록 기여하는 것을 임무로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부하나 그룹 멤버와 함께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인간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자기만이 일을 잘하고 있다거나 자기만이 성장해서는 안 되며 부하나 그룹 멤버를 포함해서 전원이 각자의 능력을 높이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능력의 발휘는 동시에 회사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조 현장에서는 전원이 같은 내용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일부분의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모여서 그 현장에서 맡고 있는 일이 달성되고 나아가 각 현장의 일이 모여서 회사 전체의 일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기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함과 아우러 팀원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개성을 가진 멤버가 협력함으로써 각자의 장점이 뚜렷해지고 각자의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룹으로서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목적을 잘 인식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가 분담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서로 깊은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이끄는 입장에 있는 관리 감독자는 사람이 왜 열심히 일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직 멤버의 협력을 얻어서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안전규칙을 지키고 작업 순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작업자가 좋아, 그와 같이 한다고 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행동해주지 않으면 관리 감독자는 곤란하겠죠. 동기부여란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 행동에 대해 방향을 부여하여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그 사람의 내면에 충만한 행동 에너지가 목적을 향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기분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두는 것은 안전관리에 관계하는 관리 감독자로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로자들의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은 낮은 생산성과 장기 결근, 비효율성의 증가, 이직률의 증가, 재해율의 증가 등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은 근로자의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며 효과적인 회사 경영을 방해하는 문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닌 근로자들은 보통 결근을 많이 하고 자주 불완전한 작업을 합니다. 작업할 때 그들의 행동은 다른 근로자들의 작업 의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결국 과도한 이직률을 초래하죠. 많은 회사가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를 가진 근로자에게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데 감독자에 의해 근로자들의 이러한 상황, 그리고 기타 정서나 행동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전문적인 평가, 치료, 재활에 대한 효과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리 감독자는 진단을 내리는 일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되며 그것은 의료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근로자의 행동 양식에서 큰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팀워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팀워크란 직장 사람과의 연대나 공동 작업을 말하는 것이며 직장 전원의 종합적인 능력 발휘와 직장의 사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서는 멤버 개개인이 심신공이 건강해야 하며 담당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장 집단의 목표를 이해하고 찬동하여야 하며 동료와 리더에 대해서 신뢰감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멤버 개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하며 각자의 분담, 상호 간의 연락, 협력에 의한 직장 집단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이들에 대한 노력과 궁리에 의해서 멤버의 신뢰를 얻도록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작업 중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화법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발생한 과정과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듣는 사람의 청취 과정과 완전히 일치되었을 때 이해, 납득, 공명, 동조, 통일 행동이라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말하는 사람이 말의 목적이나 역할을 다한 것이 되며 말에 쓰여진 기능이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말하는 쪽과 그것이 일치하지 않아 오해, 국해, 왜곡, 반발, 적대시 몰이해, 무관심, 무시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효율적인 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보내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보내는 사람이 기대한 반응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면서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대화해야 합니다. 듣는 상대는 태도, 표정, 시선, 복장 등의 자극을 받게 되며 눈과 귀의 연동적인 자극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느끼게 합니다. 인간관계와 조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니지먼트란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를 향하여 근로자를 지도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협력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즉, 매니지먼트란 것은 기업이 내세우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하여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근로자를 이끌어 나가는 것, 또는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에서 생각했을 때 매니저먼트는 첫째,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즉 근로자가 뿔뿔이 흩어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짜여져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생물체와 같이 서로 작업을 도와가며 기업이 내걸고 있는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인간관계란 왜 필요할까요? 조직은 하나의 메커니즘인 동시에 거기에서 일하는 인간을 도외시하고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조직과 인간이란 것이 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조직이 현실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직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기 서로 잘 융합해 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생리적 요인으로는 피로, 수면 부족, 음주, 그리고 노화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피로는 순수한 근육의 피로뿐 아니라 대뇌의 피로를 포함합니다. 피로는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활동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 판단과 같은 인지 기능과 신체 반응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불안전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작업이나 불규칙한 작업은 특히 피로를 증대시키므로 작업자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사람의 신체 및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수면 부족 상태가 되면 졸리다고 느끼고 신체가 나른하고 활력이 부족한 느낌이 있으며 자율신경계에 장애가 발생하기 쉬워 식욕부진, 구역질, 설사 등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신 영역에서는 의욕이 없어지고 주의 집중이 되지 않으며 끈기가 없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대뇌의 작용을 둔화시키고 마비시키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 지각력이 저하되는 것이죠.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혈중 농도 0.02%에서 취하기 시작하여 0.05% 정도가 되면 대뇌의 작용이 둔화되면서 자기 억제력도 약해지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이해하기 어려우면 새로운 작업에 착수하기 곤란하거나 시간이 걸리며 새로운 것을 재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시간 제한이나 작업 속도를 타율적으로 규제하면 수행이 불리해집니다. 반면 속도보다 정확한 것을 중시하는 태도가 있어 작업이 신중하고 정확해지며 개인차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매우 커집니다. 교대 근무와 서케이디언 리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대 근무는 오늘날 공익상 내지 생산기술상의 필요와 더불어 국민 수요의 다양화, 국제화에 대한 대응 등의 관점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간 근무를 수반하는 교대 근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인간의 신체는 야간 근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서케이디언 리듬에 반해 일을 함으로써 겪게 되는 불편함이나 건강장애는 수면장애, 피로, 위장장애, 가정생활 문제 등을 비롯하여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안전과 관련된 생리적 특성 중 수면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수면장애입니다. 이것은 취침과 기상의 패턴이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인간의 서케이디언 리듬이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대 근무자가 통상적 근무 스케줄과 동일하게 수면을 취하기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면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음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교대 근무로 인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통계적으로도 교대 근무자는 일반적인 근로시간대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많은 건강 문제를 떠안고 있으나 충분한 수면, 운동, 건강한 식생활, 서케이디언 리듬 등을 잘 이해함으로써 신체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대 근무로 인한 문제 및 그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음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교대 근무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교대 근무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취약 전에 아이가 있는 경우 낮에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를 보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내지 않아도 아이의 연주회나 야구, 축구 시합에 갈 수 있으며 개인적인 일, 병원 예약, 차수리 등을 업무에 지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야 근무의 경우 가끔 낮 근무 시간대에 강하게 느끼던 압박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일할 수 있으며 12시간 근무 스케줄로 근무하는 사람은 휴가를 내기 쉬우므로 취미를 즐기거나 가족, 친구와 지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인간의 안전에 관한 특성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